12월 21일 305호 확진자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현황입니다. 566명 중에서 입원이 251명, 퇴원 315명입니다. 병원별 입원 또는 입원 예정 현황입니다. 251명으로서 울산대학교 병원에 108명, 마산의료원 3명, 대구의료원 7명, 경남생활치료센터 6명, 경북생활치료센터 36명, 울산생활치료센터 56명, 대구동산의료원 5명, 경주동국대병원 2명, 잔류 28명입니다. 잔류 28명 중에 24명은 양지요양병원 와상 환자입니다. 나머지 4명은 금일 발생된 확진자들입니다. 환자 건강 상태별 현황입니다. 입원 환자 251명 중에 130명은 경증, 1명 중증, 8명 중증 와상, 112명 중증입니다. 와상입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국내 요인이 88%인 498명, 해외 요인은 12%인 68명으로 총 566명입니다. 일자별 발생 현황과 2페이지 월별 발생 현황, 연령대별 현황, 발생 지역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현황입니다. 우리시 퇴원자는 사망자 17명을 포함해서 315명이고 전원자 32명, 타시도 1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12월 21일 10시 기준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총 21명입니다. 퇴원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312번 80대, 376번 70대 어르신께서는 어제 18시 31분 그리고 금일 07시 5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에 1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울산 559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30대로 울주군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지인인 54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일 울산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검사 현황은 접촉자 5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5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울산 560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30대로 울주군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부모가 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지인인 542번 확진자의 접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역시 금일 중으로 울산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예정입니다.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14명으로 양성 3명, 음성 9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1분, 나머지 1분은 검사 예정입니다. 양성 3명은 542번, 546번, 559번 확진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울산 561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10대로 울산 북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부모와 형이 2분 계십니다. 건강 상태는 현재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직장 동료인 498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금일 울산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계획입니다. 가족, 학교, 그 다음에 A 장소 등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총 205명으로 201명 음성, 검사 예정 4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울산 562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60대로 울산 남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2명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있습니다. 발생 경위는 양지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인 223번 배우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자가격리 중으로 추가 검사 전화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울산 563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30대로 울산 남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부모가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양지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인 224번 어머니의 접촉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자가 격리 중에 있었으므로 추가 검사 전화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울산 564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50대로 울산 동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없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55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울산 565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50대로 울산 북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아들 둘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현재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직장 동료인 55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가족 3명에 대해서 현재 검사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울산 566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40대로 울산 북구 거주자입니다. 배우자,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딸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직장 동료인 55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가족 2명으로 2명 모두 검사 예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조치사항입니다. 울산 535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이거는 서울 은평구 531번 접촉자입니다.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 18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18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 542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감염원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가족, 지인, 회사 등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33명으로 이 중에 1명이 양성, 32명은 음성입니다. 양성 1명은 배우자인 546번 확진자입니다. 다음 울산 544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감염원은 현재 파악 중에 있고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32명으로 이 중에 4명이 양성, 28명이 음성입니다. 양성 4명은 551번, 552번, 553번, 554번 확진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울산 546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54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접촉자는 총 151명으로 모두 150명 음성, 1명 검사 예정입니다. 울산 552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544번의 확진자와 접촉자로서 가족, 지인, 부모 댁, 식당, 마트 등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15명으로 이 중에 양성 1명, 음성 3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11명이 있습니다. 양성 1명은 배우자인 551번 확진자입니다. 다음 울산 553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이분 역시 54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직장 등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341명으로서 이 중에 2명이 양성, 339명은 음성입니다. 양성 2명은 565번과 566번 확진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울산 554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이분 역시 54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가족과 지인, A시설, B장소 등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55명으로 이 중에 양성 1명, 음성 4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51명이 있습니다. 양성 1명은 564번 확진자입니다. 다음 울산 558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이 건은 감염원을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가족 3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이 중에 음성 2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1일 상황 보고 국내 발생 현황과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 현황, 사망자 현황, 우리시 발생 현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국 발생 현황 추이,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조치 사항입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과 해외 입국자 검사 현황, 해외 입국 예정자 사전 신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양지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총 238명으로서 현재 양지 병원에 잔류 중인 확진자는 24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양지 요양병원 일자별 발생 현황과 양지 요양병원 확진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류 환자와 잔류 종사자는 확진자 24명과 비확진자 44명, 비확진 종사자 65명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양지 요양병원 내 층별 확진자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자 밀집도는 상당히 완화가 된 상황이고 금일 또 퇴원 병상에는 양지 요양병원 확진자를 전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병원별 확진자 입원 예정 현황입니다. 이거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양지 요양병원 코로나19 극복 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브리핑 내용에 질의 계신 기자분 드려주세요. 예,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양지 요양병원에 가셔가지고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과정하고 어떻게 좀 분석을 좀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제 우리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 전문 인력들이 양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병상 재배정도 하고 그다음 종사자들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시켰고 그 교육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 장구를 어떻게 착용을 하고 어떻게 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의 행동 요령 이런 걸 계속 반복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 요양보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인은 좀 찾으셨습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한 지금 원발자가 아직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있고 우리가 222번 지표 환자를 원발자로 보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되었는 건지 또 아니면 병원 내에서 아니 원래부터
잠복이 있었던 건지는 지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질의 계십니까? 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까지 그 전체 566명인데요. 아직 감염원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집단 발생된 이제 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근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확진 원인은 현재 감염원을 아직 찾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질문이 많은 내용 중 하나인데,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감염원을 쉽게 찾았었습니다. 경로를 정확히 찾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이제 보고에 따라서 보면 그 무증상자, 그 무증상 보균자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전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감염원을 찾기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61번 환자인데요. 어제 일요일날 확진된 561번입니다. 네. 10대인데, 예. 이 10대가 그 감염된 과정을 보면은 498번에서 529번으로 직장 동료 돼가지고 529번으로부터 감염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이 529번하고 이 561번 환자하고 관계는 뭐 이렇게 가족 관계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498에서 529번이 직장 동료 간에 같은 이분들은 성인 어른들이고요. 이쪽은 10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같은 직장인은 아닐 것 같고, 가족 관계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 역학조사관 이현준입니다. 가족 관계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498번이랑 529번은 직장 동료가 맞습니다. 표시를 해놓은 대로 요분들은 다 어른 맞으시고요. 지금 이 확진자는 1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10대고 가족 관계는 아니고 어떤 이제 장소에서 뭐 얘기를 나눈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서 이제 접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말이죠. 예. 그러면 이 10대는 지금 학생인가요? 예, 학생입니다. 혹시 저 북부에 있는 같은 학교입니까? 북구에 있는 같은 네, 마이스터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네. 유희정이네. 이사람 씨 이정희입니다. 자료 13페이지에 있는 그 565번이랑 66번 확진자가 있는데요. 네. 근데 직장 동료들 중에 확진자가 나온 케이스인데 네. 검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 분만 지금 연상이 왔는데 네. 기존 확진자는 뭐 어떤 식으로 접촉이 있었던지 식사를 했다고 뭐 같은 회사라고 아, 그 회사 내에서 이제 뭐 샤워를 한다든지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564번 같은 경우에는 554번하고 지금 접촉한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이 비장소라는 게 뭐 업종이나 뭐 장소가 어떤 거였는지 업종은 이제 저희가 뭐 무슨 업이다라고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이제 소규모로 잠깐씩 모인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접촉이 있었어요? 예. 그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양조장병원 같은 경우에 확진 밀집도를 계속 완화시키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확진자뿐만 아니라 비확진자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원에 환자를 어떻게 밀집시키는지 지금 20페이지를 보시면 그 3층, 4층에 지금 각각 12명씩 지금 입원이 돼 있고, 이분들은 순차적으로 울산대학병원으로 전원이 다 되실 분들이고요.
지금 사실은 그 밀집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고 나머지 지금 조금 곤란한 부분은 그 5층하고 6층에 중환자실, 이분들은 비확진자들인데 중환자실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35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좀 그 밀집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 이제 비확진자는 이제 완충층을 두면서 8층에 4명, 10층에 5명. 이분들 다 이제 개별 그 다른 병실을 다 쓰고 있습니다. 1인 1실 병실로. 그래서 이제 다 그 밀집도는 지금 낮아졌는데 이제 중환자실 2층에 있는 이제 이분들인데 이분들을 지금 완전 소개하기가 또 현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또 옮길 수 없는 또 일부 환자들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저희들 계속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예, 고행 기자님. 네, 그 544번하고 그 카페 그 확진자들이 더 나왔잖아요. 지금 그 같은 모임을 하신 분들은 5분이 다 확진된 걸로 나왔는데 정확히 이분들이 카페에서 뭘 하신 거죠? 예, 브리핑 자료 페이지 수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카페에서 카페가 아니고요. 카페는 저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는 테이크아웃밖에 안 됩니다. 이제 카페 말고 카페 외에서 이제 특정 공간에서 뭐 본인들끼리 뭐 모임을 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죄송한데 5분 말고 네. 그 자리에 네. 같은 테이블에 총 몇 분이 계셨나요? 같은 테이블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뭐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그분들만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건 세미나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모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밖에서? 밖에서 모였는. 그러니까 네. 그 카페가 안에 무슨 문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룸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신 건지 아니면 밖에서는 차 드시고 그냥 하신 건지. 일단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페 안에서는 모을 수가 없습니다. 카페 외에서 카페 외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542번 또 546번, 559, 560번 이분들이 예. 접촉하신 장소가 어딘가요? 접촉한 장소가 이분들이 어떻게 전파를 해서 감염이 됐는지 네.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라서 저희가 뭐 어떤 특정 장소가 어디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분이 한꺼번에 같이 그 접촉하신 장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꺼번에 접촉한 장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네네,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553번 그 접촉자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한 300여 명 검사를 하셨는데요. 네. 이 직장 동료 2명이 더 지금 확진이 됐잖아요. 예. 그럼 검사 대상이 훨씬 이거보다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브리핑 자료 보시면은 검사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은 브리핑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은 553번 확진자에 대한 직장 대상자의 검사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593번에 대한 접촉자고. 네, 여기서 지금 2분이 더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 2분에 대한 접촉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게 파악이 되죠? 두 분에 대한 접촉자는 현재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주성미 기자님 뒤 받고 그 559번하고 560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확진되셨던 542번하고 교회에서 접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분은 뭐 예배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가요? 따로 그런 진술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예배를 보시거나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거나 했나요? 밀폐된, 그러니까 뭐, 가까운 곳에서 뭐, 이제 자리를 이제 한 칸씩 다 띄워놓고 일단 봤다고 하니까, 장소가 밀폐된 장소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 장소는 뭐, 밀폐된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같이 있었다. 뭐 그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 542번, 546번, 559, 562 분들이 네. 모두 같은 교회 교인들인가요? 저희가 지금 이걸 뭐 어디 같은 교회 교인이다, 뭐 어디 그 특정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뭐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그 한 특정 교회에서 만났다라기보다는 이제 산발적으로 여기서 만나고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 한 장소에서 모여서 뭐 다 만나서 접촉을 해서 확진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연석입니다. 예. 그 561번 말입니다. 561번요. 네네네. 네. 6페이지. 네. 그 밑에 보면 학교가 198명을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럼 새로 조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이 고등학교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까? 발생 학교가?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일단 아까 고등학교 말씀하셨나요? 고등학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예. 일단 그러니까 예. 만약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 학교가 하나 더 추가된 겁니까? 새로? 새로 학교를 한 학년을 갖다가 전체를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존에 있던 학교 말고 네네. 새로 기존 학교 학교 추가된 거냐고요? 네네. 기존 학교는 아닙니다. 중학교입니까? 그 중학교라고 저희가 또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중학교라고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저희가 그걸 알므로 인해서 네. 다른 뭐 역학적인 뭐 관계라든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알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건 조사관님 판단이시고요. 예. 학교 이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발표하는 그것까지도 못합니까? 자, 이 답변이 약간 좀 거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그 동선이나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개하는 범위가 이제 지침에 정해져 있듯이 뭐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주소, 직장, 직업 이런 걸 이제 공개를 못하다 보니 그럼 이 이제 어떤 학교를 실명을 거론을 하게 되면 그것도 그 지침이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알고 계시는 학교인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인 이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그 학교를 하게 되면 그 학부모들, 그 다음에 학교 교직원들 이런 분들이 또 그 쉽게 말하면 피해를 또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지 못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쭈었던 건 뭐냐면 어느 학교 이름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질문했는데 중학교. 북부에 있는 중학교. 예. 예, 추가적인 사항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앞선 브리핑에서는 양지요양병원 확진자 교수분이 고령에 기저질환이 많아서 이통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울대병원에 자리가 나면 이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좀 앞뒤가 같지 않는가 싶어서. 아니요. 지금 재원 중에 있는 중환자실에 계시는 환자 전체가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옮기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있고 또 일부는 병상이 나면 전원을 시켜도 된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환자들은 빨리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전에 질문 답변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양지요양병원에 비확진 중환자가 지금 65명이 있는데 이 중 중수본 파견 인력이 24명, 41명이 여전히 병원에 있는 셈인데요. 그러면은 잔류 비확진 환자들이야 뭐 고령에 뭐 이렇게 못 옮긴다 쳐도 이런 그 비확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관리를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자가격리를 된다거나. 이분들은 지금 밖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관을 이제 그 50실을 임대를 해서 1인 1실 자가격리 개념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또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뭐 의료센터를 말고 일반 뭐 전산 본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거기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아니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병원으로. 네, 병원 업무를 봐야 되니까요. 예, 조현욱이다.
지금 산발적인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민들도 그렇지만 지금 시도 지금 추가로 전시에 집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양주요양병을 경로 1 그리고 이제 신동중학교 마스터고 각각 경로 2, 3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뭐 검초초등학교, 울산도 있고 연합중학교도 있고 뭐 미포소서 관련돼 있고 강북교육사 관련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죠. 한명 장례식장 가입도 있고 이 전체를 하나의 경로를 했을 때 전체 몇 개 정도가 지금 경로로 지금 파악되는 것이 말씀드립니다. 대략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10개 정도. 네, 더 이상 또 더 이하가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예. 네, 마지막 파이낸셜 최수환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병원이나 뭐 자택 내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한 그 확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에서 남아있는 확진 환자랑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랑 코로나 관련 치료의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좋았었는데 일단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라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중요법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울산대학교 병원이나 양지요양병원이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똑같은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 부전이 온다든지 또 갑자기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경우에 그럼 예를 들어서 호흡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울산대병원을 가야만이 해결되는 게 이제 에크모라는 이런 장비라든지 또 갑자기 투석을 해야 되는 어떤 상태에 빠진 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이분들은 하여튼 빨리 울산대학교 중환자실로 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항상 3중환자실을 지금 공실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지금 현재 양주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위중한 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있을 수가 없죠. 없고 다만 이제 매일매일 상태 관찰을 해야 돼요. 물론 안에 의료진들이 있지만 또 이제 호흡기 이제 전문 교수님이나 아니면 또 감염 전문 교수님들이나 하면서 와서 살펴보시고 그러면 요거는 오늘 울산대로 전문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제 병원하고 협의해서 전문을 하고 또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병실을 비워놓고 왜 안 옮기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병실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그런 위중한 환자들이 생겼을 때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지리상 마무리 되도록 하나만 예, KBS 이준석입니다. 예? 과장님 아까 무증상자 한 40% 정도 추정된다면서 이분들이 이제 감염시키는 가능성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울주군에서 23일부터 그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검체 검사한다고요. 부산시도 오늘부터 들어갔는데요. 울산시는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방금 기자님이 질문 주신 대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울주군이 지금 이제 그걸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서 확산이 되니까 빨리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좋아요. 좋긴 좋은데 지금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 지금 선별진료소가 지금 13개가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검사 비용을 빼고라도 우선 인력이 한 개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의사 1명, 간호사 최소 3명, 행정 2명, 그럼 보통 한 6, 7명이 정도 그 의료진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의료 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의 인력을 예를 들어서
빼서 그걸 하게 되면 보건소 선별 진료소가 기능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러저 저러저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민간 의료기관에다가 좀 의료 인력도 좀 지원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걸 하긴 하는데 지금 그러고 또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수도권처럼 그렇게 이제 이게 그 수요가 많아가지고 할 지금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요. 더 이제 이게 좀 심각해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양성을 음성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한 1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음성이 아니거든. 10% 정도라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거를 수용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지 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 금일 브리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